네, 요즘 디저트 만드는 법을 공방이나 원데이 클래스로 취미 삼아서 많이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로 디저트를 만들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맛있다면서 한번 판매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든 디저트를 사람들에게 판매를 한다? 혹시나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가 좀 불법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만든 디저트 판매로 괜찮은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디저트를 만들어서 판매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판매 가능 여부가 달려 있는 겁니다. 집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으로 되어 있으면요 가능해요. 대신에 꼭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누구로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각 지역별 구청의 위생과 공무원에게 이 시설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불가능해요. 지금 디저트를 판매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거주하는 곳 용도를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형태의 집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곳은 애초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만약에 내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신고를 당하잖아요. 이거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꼭 확인을 하시고 판매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에서 거주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정말 꼭 판매를 하고 싶다 하면 정식적으로 상가 같은 곳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동업자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 동업자가 만약에 사는 곳이 거주하는 곳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명의로 이제는 그 영업 허가를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동업 계약을 맺으면 가능하겠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디저트를 만든다는 것은 제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 그러니까는 신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식품 제조업이나 즉석 판매 제조업이나 이 둘 중 하나를 꼭 신고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식품 제조업은 신고를 하려면 좀 절차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업은 비교적 신고 절차, 그 통과 기준이 까다롭지가 않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즉판업이라고 할게요. 즉석 판매 제조업이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나 즉판업 같은 말이거든요.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즉판업이 가능하다는 확인이 되면 이제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라면 처음부터 네이버 스토어 같은 곳에서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곳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요. 이미 선점하고 있는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격 경쟁까지 붙어버리면 돈 벌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못하면 가격 경쟁 때문에 나조차도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에 판매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는 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수수료까지도 나가잖아요. 전 개인 채널을 먼저 활용해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어떤 네이버 카페, 그 맘카페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공구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판매를 한번 해보고 소비자 반응도 한번 보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 과정 중에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에 판매되는 판매량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루에 만들어서 소화할 수 있는 판매량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들어가는 재료의 원가 대비 나한테 남는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하루 판매량을 알 수 있으면요, 나중에 스토어를 열어서 판매를 시작할 때도 스토어 내에서 하루 주문량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하루 판매량을, 주문량을 조절을 하지 않고 상시 판매로 해 놓으면 내가 하루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만약에 한 30개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50개씩 주문이 들어오면 이거를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배송이 계속 지연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 스토어에 순위가 내려가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소화 가능한 물량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진에 대한 확인도 정말 중요한데, 개인 채널에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 나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대신에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서 공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가 나가겠죠. 그리고 개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정말 좋은 점이 정산되는 날짜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판매를 해보고 그 케이스에 따른 마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에 내가 자사몰이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그동안 해왔던 그런 후기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스토어를 재오픈할 때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분들은 뭐 굳이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또 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올려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노출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요. 매출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고려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집에서 디저트를 만들어서 판매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마 대부분 가볍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결국 창업이라는 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만든 그 디저트로 판매가 괜찮을까? 라는 조바심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단계별로 점차 그 파일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 괜찮겠다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이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자사몰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판매를 해보고, 뭐 추후에는 뭐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생각의 범위가 넓혀질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디저트를 만들고 판매까지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인터넷에 특히 개인 채널로 판매하는 분들 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블로그로 판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매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상품을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요. 제 친구가 강원도에서 카페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드린 말씀인데, 거기가 디저트로 어느 정도 주변에 알려져 있나 봐요. 근데 근처 대학생들이 일부러 찾아온대요. 마카롱 맛이 좀 뛰어나나 봐요. 그걸 정말 맛있게 잘 만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걸 매장에서 직접 만들거든요. 매장에서만 파니까 학생들이 이거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좀 붙여줄 수 있냐고 요청을 좀 종종 하나 봐요.
그거를 내가 가져와서 온라인에 팔아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수작업이다 보니까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만들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다고요. 여기에서 더 만들려면은 직원을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준비해서 판매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변에서 같이 팔아보고 싶다는 문의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무한테나 위탁을 맡기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마무리로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